일부 위암의 읽기를 시작합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글의 제목은 일상과식인데요. 일상과식. 일상에서 과식을 한다는 이야기일지, 일상이 무리인 상황을 일컫는 말일지 궁금해지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어떤지 살펴볼 수 있는 글이 될 것 같습니다. 글의 시작 부분을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 간이 부었다.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았다. 쉬어도 회복되지 않았다.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삼키고 있는데도 내 안엔 뭔가가 자꾸만 쌓였다. 몸은 무겁고 속은 더부룩하고 가끔은 배가 찢어질 듯이 아팠다. 괜찮아지겠지. 참았다. 버텼다. 별일 아닐 거라 애써 넘겼다. 그러는 사이 나는 더 미련해졌다. 나는 나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몸이 긴장되고 불안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그녀의 피부가 이상해졌습니다. 처음엔 기름진 걸 많이 먹어서 그런가? 스트레스 때문인가 했는데 의사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이건 피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간이 부었네요. 일상과식은 무리한 몸에 이상이 생긴 이야기를 주로 다룹니다. 당시를 저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간낭종, 담석증, 낯선 단어들이 내 몸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 몸속 어딘가에서 내버려 두었던 무언가들이 그제야 존재를 드러내듯이 내가 무시한 신호들이 몸속에서 끙끙 앓고 있었던 것이다. 병원에 가서 생각지 못한 진단을 받으면 전 매번 충격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프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아파도 그냥 쉬면 회복될 것 같았는데, 치료라는 게 필요한 시간이 오면 전 좀 충격을 받고 낙담을 하는 편입니다. 각성하게 되기도 하지만은요. 그녀는 일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할 때도 한참 고민하다가 싱겁고 담백한 것들을 고르고 꼭꼭 씹어 먹고요. 정말 어려운 게 습관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중 매일 하는 먹고 자는 습관은 정말 바꾸기 어렵죠. 그렇게 살아온 시기가 한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니까요. 기름진 음식, 밀가루 음식, 술 모두 좋아하던 저자에게 이런 걸 자제하기란 얼마나 큰 결심이었고 노력이었을까요? 음식을 꼭꼭 씹으며 생각했다 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몸만이 아니라 일상 자체를 소화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라고요. 일상과식, 몸을 챙기지 못하고 몸을 혹사시키고 그렇게 일상을 꽉꽉 채워가다가 결국 무리가 왔습니다.
어쩌면 모든 건 징조였는지도 모른다. 술 한 모금이 유독 쓰게 느껴졌던 순간들, 별거 아닌 말에도 마음이 부대끼던 날들, 거울 속 내 얼굴이 밉게 보이던 밤들.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다. 내 몸과 마음이 간절하게 보내던 구조 요청이었다. 하지만 나는 미련하게도 그것을 무시하고 감정도 일도 관계도 끝없이 삼켰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고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그런데 이제야 알겠다. 그 누구보다도 나 자신에게 최선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몸에 안 좋다는 걸 알지만 계속 먹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운 것과 밀가루 음식인데요. 속이 쓰리고 탈이 나는 것 같은데도 자꾸만 먹고 싶고 먹고 있게 됩니다. 속이 쎄하고 배가 차고 몸이 처지고 피로하고 그걸 스스로 느끼면서도 모른 척 지나가곤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여러 징조들을 지나쳐가며 일상을 과하게 소화시키려는 건 아닐까요? 저는 몸에 탈이 나면 우울한 마음에 한동안 빠져 있곤 하는데 글쓴이에게는 전환시키는 힘이 있어 보였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되 그럼에도 과거의 후회는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 순간의 최선이었다고, 다시 돌아간다 해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스스로의 과거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되 앞으로를 잘 살아가기 위해 일상을 바꿔가는 것,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글 마지막 부분, 다짐을 공유합니다. 이제 나를 버겁게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하루를 삼키고 천천히 씹고 충분히 소화한다. 가끔은 쉬어가고 가끔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를 들여다보기도 한다. 나는 더 이상 음식도 일상도 과식하지 않으려 한다. 나는 나를 지키는 사람이고 싶다. 그러니까 나는 아주 괜찮아지고 있다. 음식도 일상도 과식하지 않기로 한 그녀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위암에 대한 글을 쓰신 게스트와 함께 잘 지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의 게스트 박유진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진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분은 유진님과의 대화를 통해 건강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유진님, 어떤 분이신가요?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간이 부은 여자 박유진입니다. 영화도 만들고 사진도 찍고 모임도 꾸리고 행사도 기획하고 가끔은 제 체력과 간이 저를 말리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고 계속 뭐든 해보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간이 부은 여자, 뭐든 해보는 사람, 이런 강렬한 소개는 위암의 글에서 아마 최초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글을 통해서도 들었지만 진짜 간이 부으셨다는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는데 간과 쓸개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되게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셨는지 그때 이야기를 좀 나눠주실래요? 제가 검사를 받으러 가는 순간에도 설마 하는 마음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빵집에 들려서 또 빵을 잔뜩 샀었거든요. 결국 결과를 듣고 나서는 그 빵을 못 먹게 됐지만 평소에 피곤함은 늘 있었긴 한데 그냥 바쁘니까 그렇겠거니 하면서 그렇게 넘겼었거든요. 병원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는 길에 진짜 수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구나 싶었던 순간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리고 당장 치료랑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걱정보다는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어떻게 어디서부터 바꿔야 하지 하는 두려움이 되게 컸습니다. 진짜 습관 바꾸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인데 막막한 마음이 들으셨군요. 글에 보면 감정도 일도 관계도 끝없이 삼켰다라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요. 저는 스스로를 돌아보기보다는 주변의 기대에 맞춰서 노력했던 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자가 칼을 뽑으면 무라도 썰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 무조건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또 힘든 게 지금 잘하고 있는 과정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버텼던 것 같아요. 근데 몸이 망가지고 나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꾸역꾸역 삼켜왔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몸도 마음도 결국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생각을 해보면 뷔페에 가면 원래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어도 괜히 한 번씩 집어 먹어보게 되잖아요. 네네. 기왕 온 김에 하면서 평소보다 더 많이, 더 다양하게 먹기도 하고 때론 배가 부른데도 욕심을 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소화가 안 되거나 체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감정, 일, 인간관계까지 필요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순간에도 주어지는 대로 받아들이고 또 벅차더라도 어떻게든 삼켜왔던 것 같습니다. 몸도 마음도 버티는데 한계가 있다. 이 말이 제일 와닿는 것 같아요. 저도 항상 뭔가 탈이 날 때는 몸을 힘들게 했거나 마음을 힘들게 했거나 혹은 둘 다 힘들게 했거나 이런 경우더라고요. 그러면 진료를 받고 치료를 시작하면서 나와 친했던 것들이 하나둘 멀어졌다고 하셨고 먹는 음식 종류나 방식 많이 바꿔오신 걸로 보이는데요. 바꿔온 습관들, 노력들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제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식습관을 좀 돌아보는 일을 가졌고 제가 자극적인 음식, 기름진 음식을 정말 정말 좋아하거든요. 고기보다는 막창, 거의 막창은 일주일에 한 2회씩은 먹고 막창 플러스 곱창 같은 내장류를 정말 좋아하고 또 하얀 거는 잘 안 먹었어요. 빨간 음식들 그리고 그것들과 곁들여 먹는 술 이런 걸 너무너무 좋아했고 근데 그게 다 몸에 부담을 주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밀가루가 들어간 음식들을 다 끊고 튀긴 음식 대신 찌거나 삶은 음식을 먹고 간을 최대한 안 하려고 했어요. 뭐 소금 들어간 것도 정말 안 먹었던 것 같고 설탕류 이런 것도 전혀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제가 불규칙하게 식사를 하는 습관이 있었는데요. 바쁘다는 핑계로 끼니를 거르거나 또 늦은 밤에 폭식을 하기도 했어요. 항상 배민 켜서 시켜 먹고 그런 생활을 좀 멈추고 정해진 시간에 저 자신을 좀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단순히 이걸 먹으면 안 돼가 아니라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음식이 뭐지? 생각하면서 먹으니까 훨씬 마음이 좀 편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기 오면서 폭식을 하고 온 제가 뜨끔하는 말이었는데요. 식습관 바꾸기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같습니다. 저도 오늘 밀가루이자 매운 음식을 빨간 걸? 음식
라면과 고추장 비빔밥을 먹고 왔는데 수고한 나에게 먹이자 이런 의미였지만 네. 반성하겠습니다. 뭐 고추장 비빔밥 정도면 네. 건강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네. 근데 밀가루를 진짜 다 먼저 끊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설탕이 진짜 간에 안 좋다고 하던데 설탕이랑 이런 간을 약하게 하는 것도 정말 먹는 재미를 줄이게 되는 게 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하시면서 좀 어려움이나 고비가 많이 왔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제일 어려우셨나요? 사실 제일 어려웠던 건 제가 30 몇 년간 너무나 익숙했던 그런 습관들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한순간에 확 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특히 제 친구들도 저와 같은 사람들이라서 언제나 빨간 음식, 뭐 기름진 거, 술을 곁들여 먹는 친구들이었는데 이런 친구들과 식사 자리나 또 아니면 회사 회식 자리에서 평소처럼 먹고 싶은 유혹이 너무 컸어요. 이제 저 때문에 친구들 보고 안 먹으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또 같이 먹기는 하는데 그럴 때면 또 한 번쯤은 내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는데 한 번 시작하면 이게 입이 터질 것 같아서 무서워서 그거를 좀 자제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웠었고 사실 아는 맛이 제일 무섭잖아요. 네네. 그리고 저한테 너무나 아는 맛의 데이터가 많아서 더 힘들었고 그리고 제가 중간에 이제 여행을 가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그런 자리가 생기면 음식 먹거나 뭐 가게를 갈 때 저 때문에 제외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당시는 이제 면류도 아예 안 먹었으니까 제가 먹을 수 있는 거 뭐 쌀로 만든 쌀국수 뭐 그때 쌀밥도 안 먹어서 보리밥, 현미밥 이런 유 쪽을 가야 되는데 그럼 거기 갈 수 있는 데가 보리밥 뷔페. 친구 생일에 네네. 보리밥 뷔페. 그래서 괜히 좀 민폐가 되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있었고 실제로 그 여행 같이 간 친구는 이제 저희가 태국을 갔어요. 다행히 네. 그곳은 쌀국수와 이제 쌀로 만든 면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걱정이 컸고 또 술자리가 가장 큰 고역이었는데 또 술자리에 빠지는 건 또 참을 수가 없어요. 저를 빼고 어딘가 모인다 그런 건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일단 나를 불러라. 난 무조건 간다. 이렇게 해서 가면은 네. 먹고 마시는 게 너무나 당연한 분위기에서 혼자 조심하려다 보니 제가 그 텐션에 못 끼는 느낌도 있고 저 이렇게 짠할 때 이제 물로 짠하는 그 느낌도 참 안 나고 그리고 친구들도 괜히 저를 조심시킨다고 나중에 또 친구들이 나를 빼고 모이면 어쩌지 하는 그 걱정도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제가 알기로도 유진님이 사람 만나시고 이런 자리를 되게 좋아하고 즐겨 하시는 걸로 아는데 그런 데서 또 에너지를 얻으시기도 하고 근데 그런 자리에 없을 수 없는 것들 이제 먹는 것들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진짜 난감하셨을 것 같아요. 회사 같은 경우도 특히 마음대로 이렇게 빠지기도 애매하고 이랬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요? 우선 제가 혼자 뭐를 이렇게 끙끙 이렇게 앓기보다 되게 스피커라서 제가 뭐 힘든 일 뭐 좋은 거 있다 하면 동네방네 다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제 상황을 어느 때처럼 알렸고 나의 이제 어디에 문제가 생겼고 나는 여기서 잘못되면 쓸개도 떼지고 간도 없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친구들도 이제 그 심각함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제 간과 쓸개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먹어야 하고 내 습관을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라고 말을 하니까 친구들도 저랑 오래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요. 친구들이 오히려 좀 도와주고 제가 한 번씩 좀 치팅을 하려고 하면 친구들이 안 된다. 지금 샤브샤브 먹으러 가자.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같이 도와주고 변화에 적응을 좀 도와줬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그렇구나. 친구분들도 배려 깊으시기도 하고 그거를 표현하는 유진님의 용기도 진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또 말을 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것도 복인 것 같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요 근래 식단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반에는 밀가루가 조금이라도 이제 포함이 되거나 쌀밥, 뭐 기름진 거 아예 안 먹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마라탕이 너무 먹고 싶어서 하얀색으로 처음 시켜봤어요. 그러니까 마라가 거의 빠진 거죠.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최악이었고 이제는 제가 어느덧 1년 차가 다 되어 가네요. 4월 정도면 1년이 딱 되는 것 같은데 1년 차가 되어 가다 보니 나름의 좀 짬이 생겼는데 아예 못 먹는다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 먹는다로 바꿨습니다. 이게 제가 평생 못 먹고 살 순 없고 그러면 제 몸도 이게 평생 안 먹다가 오히려 한 번씩 들어오면 그게 더 부담이 갈 수 있어서 예를 들면 제가 치킨이 너무 먹고 싶다 하면은 뭐 튀기거나 양념 대신 좀 구운 전기구이 통닭을 먹는다던가 빵이 먹고 싶다 하면 기왕이면 뭐 좀 통밀로 된 거 저당 쌀로 만든 빵도 요즘에 좀 잘 나왔더라고요. 그런 거나 아니면은 고기를 먹을 때는 쌈야채를 잔뜩 먹어주는 거예요. 뭔가 보호한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건강하지만 맛있게 먹는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엄청 멋진데요? 이렇게 찾아서 하실 수 있는 것도 그렇고 스스로에게 허용을 해주시면서 조정해 나가시는 모습들을 제가 배워야겠죠? 마침 진짜 다행인 게 요즘 네. 트렌드가 저속 노화더라고요. 제가 원치 않았는데 트렌드에 편승하게 됐어요. 맞아요. 저 네. 통밀빵 이런 거 되게 제한 많이 받았는데 아직 안 먹어보고 있거든요. 맨날 생 밀가루빵만 먹는데 조금씩 바꿔봐야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일상 과식 이후에 본인에게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예전에는 제가 배가 부르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저의 행복함의 기준은 배부름이었던 거죠. 근데 하지만 지금은 몸이 가벼울 때 뭔가 더 상쾌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 체력도 더 좋아진 것 같고 무엇보다 몸이 보내는 신호에 더 귀를 좀 기울이게 됐어요. 제가 배가 고픈 게 이게 진짜로 배가 고픈 건지 아니면 오늘 좀 스트레스가 있고 뭔가 보상 심리로 이게 먹고 싶은 건지 그걸 좀 구분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음식이 아니라 이게 다른 걸로 풀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스트레스 풀 때 음식으로 저도 푸는데 다른 거 혹시 찾으신 거 있을까요? 저 생각보다 산책이 생각보다 되게 좋은 거예요. 그냥 뭐가 먹고 싶을 때 집에 사실 먹거리가 너무 가득하고 집에 있으면 누워서 배민 보게 되고 한데 그냥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또 이게 또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제가 포켓몬고를 정말 좋아했고 한때 포켓몬고에 미쳐서 이제 손목이 안 좋아지기도 했는데 좀 그래도 포켓몬고가 저를 나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서 네. 덕분에 그렇군요. 그래도 포켓몬고를 했어야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나갈 수 있는 거군요. 맞아요. 제가 계속 안 나가더라고요. 생각만 하고. 요즘엔 또 피크민이라고 네. 포켓몬고의 그 회사에서 만든 게 있어요. 그게 또 대세인데 한번 추천드립니다. 네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만나 뵙기 전에 한번 해볼게요. 그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누구보다 자신에게 최선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기도 하고 누구보다 스스로에게 최선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됐거든요. 어떤 스스로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게 어떤 노력을 하는 걸까요? 예전에는 저보다 남을 기준으로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이제는 내가 나를 돌보는 방식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식습관뿐만 아니라 또 스스로를 지치게 하는 관계들이 좀 있잖아요. 내 에너지가
좀 충분하지 않을 때 만나면 힘들 수 있는 그런 관계도 있고 또 그런 일도 있는데 그런 것에서 한 걸음 물러설 줄 알게 된 것 같아요.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일인가를 고민하고 선택하는 힘이 생긴 것 같습니다. 괜히 또 무리해서 약속을 잡는 것도 좀 자제하고 있고 하기 싫은 거는 정중하게 좀 거절하는 연습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중하게 거절하는 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저번 라디오에서도 새해의 이런 목표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제 거절하는 연습과 관련된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요즘은 조금 저를 우선에 두지 않았던 것들을 조금씩 바꿔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식사뿐만 아니라 일이나 인간관계 등 우리가 과식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은 시대인데요. 나를 지키기 위한 일상의 실천 리스트가 있다면 어떤 걸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그냥 많이 하는 게 미덕처럼 여겨지는 시대잖아요. 많이 일하고, 많이 만나고, 많이 챙기고, 근데 결국 그게 내 몸과 마음을 갉아먹는 일이 될 때가 가끔씩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식 대신 딱 배부를 만큼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일단 진짜 건강이 최고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시면 제발 병원에 가세요. 민간요법, 네이버 블로그 이런 거 절대 찾아보지 마세요. 그분들이 괜히 네네. 배우신 분들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리고 해야 한다 보다 하고 싶다에 집중을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고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거 그냥 습관처럼 하는 거 구분하기 그리고 배고프지 않으면 억지로 먹지 않기 기분 전환으로 먹는 습관 줄이기 바쁘더라도 멍 때리는 시간도 참 필요하다. 그런 시간을 확보하는 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하다 싶으면 병원에 가자. 네, 꼭 제발. 네네네. 저는 멍 때리는 시간 확보하기랑 습관처럼 하는 거를 조금 찾아내는 거가 필요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혹시 청취자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한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거로? 오늘 한 끼라도 천천히 여유 있게 내 몸을 생각하면서 먹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식사를 너무 급하게 하거나 또 다른 생각을 하면서 먹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한 끼라도 진짜 온전히 내 몸을 위한 시간으로 가져보면 그게 시작인 것 같아요. 맛도 잘 느껴지고 그 시간을 괜히 폰을 본다던가 다른 걸 하지 않으면서 온전히 먹는 거에만 집중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 덜 먹어도 좀 포만감이 오고 진짜 그거를 느끼시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네네. 오, 좋습니다. 오늘 정말 제가 배워야 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나누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진님은 제가 알기로 영화 작업도 하고 계신 걸로 알아요. 유진님의 글이나 활동을 볼 수 있는 창구를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자랑 하나 할게요. 네. 아마 이 라디오가 방송될 때쯤에는 이미 공개가 됐을 텐데 오늘 오전에 공개가 됐어요. 그게 제가 작년에 연출하고 올해까지 만들었던 영화가 있거든요. 이게 미나 님도 주요하게 출연을 해주셨던 작품인데 제목이 커뮤니티인 영화입니다. 그 작품이 이번 올해 전주국제영화제 한국 단편 경쟁작에 선정이 돼서 영화제에서 상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아직 너무 실감이 안 나고 이게 처음에 발표 전화가 먼저 왔는데 그때 보안을 유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딘가 제가 진짜 말하면 이 행복이 깨질 것 같은 뭔가 취소당할 것 같아서 가족들한테도 말 안 하고 그 담당자 분에게 또 네, 저 절대 가족들한테도 말 안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웃으시는 거예요. 가족분들한테 좀 말하셔도 좀 되지 않나. 아니요, 저는 끝까지 보안을 지킬 거예요. 하면서. 그래서 아마 곧 다가오는 따뜻한 봄날에 함께 관객분들과 이제 영화를 볼 생각을 하니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미나님이랑 함께한 작품이라서 더 의미가 크기도 하고 영화제에서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쌍걸과 파괴왕의 활동을 이어나갈 텐데 인스타그램에 아마 쌍걸, 파괴왕 한글로 치시면 나올 거예요.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 우선 박수부터 칠까요? 와! 축하드려요. 네, 미나님도 네. 이제 전주에 가신 배우님이 되신 거죠. 저 졸지에 처음 출연한 영화에 이렇게 국제영화제를 참여하게 되다니 정말 뿌듯하고 기쁘고 너무 좋은데요. 이 소식을 또 오늘 발표를 했는데 또 들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고 운이 좋았다 제가 생각됩니다. 크게 될 뿐이시네요. 미나님도 네. 첫 데뷔작으로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다른 작품 영화 하시면 라디오에 또 출연해 주시는 거죠? 네, 그럼 출연도 해주시는 거죠. 제 뮤즈가 앞으로도 되어주시길. 내용이 맞다면 이 몰골과 이 표정으로 다음엔 다른 캐릭터로 한번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그럼 저의 캐릭터에 맞춰서 해주세요. 그럼 유진님이 얘기하셨던 쌍걸 파괴왕의 소식도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라디오 듣는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어서 쌍걸 파괴왕도 짧게 이렇게 어떤 팀인지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쌍걸은 로컬에서 재밌는 걸 해나가고 싶어 하는 두 사람이 모여서 향촌동을 기반으로 다양한 로컬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요. 노포 식당에 가서 노포 식당을 함께 경험한다던가 콜라텍이라고 해야 되나요? 7080 라이브 클럽에서 함께 이제 노래 부르고 또 미나님도 또 함께 해주셨잖아요. 저희 좋더라고요. 네, 그런 유흥을 즐기기도 하고 하는 팀이고요. 그리고 파괴왕은 저희 베리어 프리 활동을 이어나가는 팀인데 주로 콘텐츠 제작을 해요. 베리어 프리 영화를 제작하거나 이미 만들어진 영화를 베리어 프리 작업을 하거나 또는 전시를 하거나 행사를 합니다. 매년 지금 한 5년째 장벽 파괴 예술제라고 그런 행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계속 베리어 프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구에서 모르지 않으실 것 같은 팀이에요. 파괴왕 같은 경우는. 저도 영화 보고 쌍걸 활동도 같이 참여해보고 했는데 추천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어서 한번 다시 얘기 나눠봤고요. 2부는 유진님과 건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아니면 요즘 일상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일상을 과식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소화가 잘 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오늘도 평온하길 바라여 봅니다. 이상 위암에 대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건강이었고요. 낭독해 드릴 글은 좀 특이한데요. 나의 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친애하는 나의 가나. 그동안 참 고생 많았어. 내가 좋다고 들이붓는 음식들, 스트레스, 술까지 말없이 다 받아내느라 힘들었을 텐데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사실 나는 네가 아프기 전까지 네가 이렇게 열일하고 있는 줄도 몰랐어. 너는 늘 조용히 묵묵히 쉼없이 일하는 타입이잖아. 근데 이제야 좀 깨달았어. 내가 잘 먹고 잘 쉬고 잘 살아야 너도 덜 고생한다는 걸. 이제 우리 관계 좀 바꿔볼까 해. 내가 좀 덜 무리하고 네가 좀 덜 힘들게. 기름진 음식보단 건강한 것들. 과로보단 적당한 휴식. 억지로 삼키는 감정보단 솔직한 마음을 선택하는 삶. 우리 같이 가보자. 앞으로는 너와 오래오래 행복할 수 있도록 나도 네 말을 잘 들을게. 늘 함께 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해.
삶을 위해 쓰인 글을 소개하는 위암의 글 13화를 마치려고 합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 채널 위암의 글에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진행자 채미나였고요. 라디오를 듣는 분들이 몸과 마음을 아껴주는 날들이 더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유진님의 인사로 마무리합니다. 네, 여러분, 간과 쓸개는 정말 많은 기능을 하고요. 한번 생로병사의 비밀을 한번 쳐보시면 여러분의 쓸개와 간이 얼마나 열일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간과 쓸개를 소중히 여기는 날이 여러분에게는 오지 않길 바라며 항상 건강한 삶 사시길 바라고요. 다가오는 봄날 건강하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되 그래도 조금씩은 건강한 야채도 드셔주시고 술도 좀 덜 드시고 건강 챙기세요. 계속 건강만 얘기했네요. 근데 건강이 최고더라고요. 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요.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 듣지 않고 계신 분들 모두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에 또 만나요.